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3부입니다. 바쁜 아침 챙겨야 될 경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요 자율주행 특집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저희 연합뉴스 경제TV 새 기자가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보고 이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홍경표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홍 기자, 수고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을 직접 해보고 오셨다고요? 네네. 저와 함께 이제 연합뉴스 경제TV 새 기자가 이제 직접 안양 도심 속에서 자율주행을 체험하고 왔는데요. 네. 이제 손과 발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도로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이제 오토노머스 A2G 회사 기술로 만든 자율주행차,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차선 변경 대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율차가 이제 정해진 경로 안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어 있는 레벨 4 수준이고요. 현재 구간이 이쪽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신호를 카메라로 바라보면서 변경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량 간격이 벌어져도 자동적으로 차가 붙네요. 네, 맞습니다. 저게 정해진 안전 구간까지 다시 좀 가깝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엑셀을 밟지 않는데 차가 자동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네요. 네, 앞차가 이제 유턴을 하면서 빠지게 돼서 안전거리를 줄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회전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좌회전 하는 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가 바뀌었고, 네, 지금 좌회전 중인데요. 네, 안정적으로 좌회전이 진행이 됐고요. 만약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중간 구간에 노란색으로 바뀌는 과정을 저희가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제조사마다 철학은 다르겠지만 저기는 가급적 멈추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정 거리를 좀 저희가 판단보다 거리보다 많이 나간 상태에서 노란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빨간불이어서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멈췄습니다. 오른쪽에 워낙 큰 차가 있다 보니까 약간 차선에서 왼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쿨존에선 자율주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받으라고 끄고요. 제가 만약 개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납니다. 사람이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구간 동안 자율주행할 때 직접 하신 거 아니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직접 했으면 이렇게 이제 경고가 났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죠. 시험 연구를 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안양은 이제 워낙 시승하러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가 시승 구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실 여기서 실증이나 이런 걸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만약 개입했으면 시스템 오프라는 경고등이 나왔습니다를 스쿨존에서 이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아니 눈 감고 진짜 속이고 딱 하면 이거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 생각하겠네. 촬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제동이 부드럽고 안전거리도 혹시 확보가 되네요. 네, 정해진 구간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요. 급가속이나 가감속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훨씬 연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비 몇 나와요 이 차? 이 차의 연비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규정된 연비보다 공인 연비보다 항상 높게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좌회전을 진행하네요. 네, 자동적으로 이제 구간에 진입하면 여기 깜빡이를 켜고 이제 이렇게 멈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레이 존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좀 네, 지금 좌회전 신호가 바뀌어서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멈췄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보다 안전 확보에 좀 더 좀 낫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좌회전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앞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신호 정보를 받자마자 바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은 바로 2차선으로 네, 왼쪽 차선이 이제 좌회전 차선이고 현재 저희 차는 직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빨간불에서 녹색으로 바뀌니
주행이 또 진행이 되네요. 네, 정차했다가 초록불 신호 정보를 보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자고 가도 되겠네요. 정해진 구간 안에서는 사실은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방금 뒤에서 이제 안전하게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섰습니다. 자다가 시스템 꺼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이 셔틀이나 이런 버스가 상용화되면 시스템이 꺼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차가 그대로 멈춥니다. 그것도 기준이 여기저기 다른가 봐. 미국 자동차공학 기준이 있고 또 여기 기준이 있고.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미국 자동차공학계 기준으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쓰고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 법규에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나라 표준이나 법규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지하철 타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가격 문제도 있지만 우선은 정해진 구간 안에서 정해진 정류장을 가는 게 현재 기술 수준으로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대중교통 목적에 먼저 법규나 규제들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알아서 자율주행하는 기능이 상당히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신기했어요. 예, 아주 신기하죠. 분명히 어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생각됩니까? 네. 저희가 이제 시승한 자율주행차는 이제 레벨 4단계로 저 차가 카니발 차량인데 이 카니발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이제 개조해서 이제 시스템 달아서 만든 거고요. 예. 이 레벨 4단계라고 하면 이제 정해진 구간 안에서는 운전자가 손과 발을 떼고 이제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구간 안에서는 가능한 거고요. 네네. 이제 악천후를 만나거나 특정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운전에서 이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아까 보신 대로 뭐 좀 특정 구간 벗어나거나 아니면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레벨 5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운전자가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기술은 레벨 4죠. 4.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저처럼 면허는 있는데 네.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 레벨 4 단계에서는 사실은 운전석에 앉기는 아직은 위험한 거네요. 네, 아직 그 명확한 규정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규정 같은 경우 차후 좀 이제 법제화하거나 이래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저희가 본 게 자율주행 시승이었고 자율주행 원격 조정도 직접 하고 오셨다는데 이건 좀 어땠습니까? 네, 이게 제가 그 안양의 오토노머스 A2G 회사 내에 있는 조정실에서 네. 원격 조정 차량을 이제 운전을 했어요. 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제 저기 방금 나오고 있는 그 조정 칸이 안양 오토노머스 A2G에 있는 그 운전 조정석이고요. 지금 실제 차량은 네. 자율주행차 시범 도시 이제 KCT 화성 경기도 화성의 KCT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실사예요, 지금? 예, 밖에 지금 그래픽이 화면에 아니군요. 보이고 있는 게 화성의 KCT 실사고요. 네. 이제 KCT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면적의 한 8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보시면 이제 고속도로나 도심 교외 주차장, 커뮤니티 등 실제 환경을 구현을 했고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핸들을 돌리고 네. 있죠. 네. 그 실제 주행할 주행, 때랑 거의 네네. 느낌이 비슷하셨나요? 네, 약간 뭐 비슷하긴 했는데 네. 뭐 약간의 딜레이는 있었지만 거의 유사했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까? 아, 보시면 저 안에 실제 차량에 그 운전자가 타고는 있어요. 위험 돌발 상황 시. 제가 운전할 때 살짝 좀 잘못된 곳으로 가긴 했는데 그래서 아까도 4단계에서 보조 운전자가 타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지금 앞에 있는 모니터가 네. 그러면은 실제 차량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안에 운전자가 타고 운전자는 있는데 있긴 있어요. 네, 제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는 그렇죠. 만일의 경우에 제가 운전할 때는 저렇게 아무 손은 안 대지만 아까 같이 핸들 좀 과도하게 꺾였거나 할 때는 그렇죠.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율주행차가 네. 아니고 원격 조정하는 예, 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 4단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발 특수 상황 시에 원격 조정도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자기가 운전을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원격 조정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계를 좀 느낀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셨어요? 제가 일단 속도를 20km를 제한해서 했고요. 예. 통신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왜냐면 문제가 있겠네요. 네, 제가 이게 운전을 하게 되면은 어. 통신이 만약에 좀 끊기거나 네. 뭐 좀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5G 같은 통신망과 뭐 위성 인터넷 같은 인터넷이 좀 많이 발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자율주행기 그다음에 이렇게 원격 운전까지 살펴봤는데 정말 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네. 오토노머스 A2G라는 회사가 이걸 우리 국내 업체인가요? 예, 국내 업체입니다. 어떤 곳인가요? 이게 오토노머스 A2G는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예. 이게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부터 플랫폼, 실제 자율주행 차량 하드웨어까지 만드는 종합 자율주행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유민상 오토노머스 A2G 상무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오토노머스 A2G 자율주행 기술의 종류와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고요. 레벨 4라 하면 정해진 구간 안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저희 현재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일반적인 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자율차로 개조를 하고 이 개조한 자율차 안에 저희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정해진 구간 안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한 오토노머스 A2G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제조사 엔지니어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생산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현재 소프트웨어 회사였다가 이제 하드웨어 회사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게 저희만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현재 가장 많은 자율차를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과 비교하면 오토노머스 A2G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현재 크게 자율차 산업군을 본다라고 하면 라이다를 사용하는 지형이 있고 카메라만 사용하는 진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라이다를 사용하는 기업에 속해 있고요. 센서 퓨전 기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의 순위를 얘기할 때 가장 얘기하는 게 공도에서 얼마나 많은 자율주행을 테스트했냐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22만 킬로를 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을 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연말에 이 자율주행 거리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세계 5위 수준의 자율주행 거리를 달성을 했고 현재 세계 6위 수준의 자율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자율주행은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완전 자율주행이라 하는 건 레벨 5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완전 자율주행은 모든 구간 안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든 구간 안에서 자율주행이 되는 건데 이건 가장 최근 리서치 결과들이 2075년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고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고요.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구간 안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간은 현재 2027년 우리나라가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글로벌 국가들도 2027년에서 2030년을 상용화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A2G가 같이 협력하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는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랑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유상운송 중인 저희 차량을 보신다 하시면 카카오티로 호출을 하면 저희 자율차가 이제 호출이 돼서 도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협업은 카카오티 플랫폼을 활용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랑 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A2G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기준으로 저희 매출은 이제 5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율차 회사들의 매출이 굉장히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레벨 4 자율차에 법규가 없습니다. 법규가 없다는 건 차량을 판매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현재 법규가 없어서 판매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매출을 달성하기가 좀 힘들고요. 지금 이제 9월 19일 날 국토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 로드맵에 따라서 실제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별도 제도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전에 저희가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A2G에 투자한 기업과 IPO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지금 KB인베스트먼트나 카카오 모빌리티 등이 투자를 해서 시리즈 A를 작년 9월에 좀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 시리즈 B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IPO는 2025년을 좀 목표를 하고 있고요. 2025년은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회사, 제조사로 가면서 저희가 만들려는 플랫폼의 파이로카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산업 생태계 형성입니다. 이 자율차가 굉장히 미래 국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전망도 1,000조 원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기준이 아직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어서 그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힘이 필요합니다. 법규가 없어서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매출에 대한 전략과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해야만 자연스럽게 여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서 이 자율차라는 산업군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이 기술이 좀 우리 생활에 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좀 어떤 것 좀 보시나요, 구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법규나 규제를 열어주는 분야가 바로 물류랑 대중교통입니다. 자율차가 가장 먼저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B2B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독일에도 이제 물류랑 대중교통 목적으로만 차량을 판매 허용을 해줬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물류랑 대중교통 중심으로 자율주행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지금 대당 가격이 이제 3억에서 4억 정도 하는데 이미 우리는 3억에서 4억짜리 정해진 구간만 운행하는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기버스인데 이미 전기버스와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정해진 구간만 운행을 하는 구간이 자율주행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삶이 조금 더 편리하고 24시간 대중교통화 또는 편안한 이런 나만의 커스터마이즈된 공간에서의 자율주행 등으로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현대차와 같은 완성차와 다르게 저희는 정해진 구간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이제 물류 플랫폼과 셔틀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차량을 베이스로 하는 차량 설계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자 다른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경표 기자와 함께 자율주행차 직접 체험을 했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홍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